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5일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 또 김정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김정은의 행방, 김정은의 중퇴설 등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북경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중국이 의료단을, 일종의 의료 지원단을 평양에 보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상당히 신뢰를 받는 통신사입니다. 21일 CNN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중국 대외연락부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의 상태가 중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중태가 아니라면은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뒤에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면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즉 김정은의 이 용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CNN이 중태설에 빠졌다고 한 보도는 그것은 부정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관찰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중태라면은 행운을 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확인해 줄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고, 한국 정부가 가장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즉 특이사항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평양 바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셈인데, 이건 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김정은의 이동을 사실상 감시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한 셈인데, 이게 한국 정부의 정보 능력에 의한 판단인지 아니면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전했는지, 어느 쪽이든 자신의 정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종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폭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태도입니다. 특이사항 없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평양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리수를 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일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하는 그런 채널이 생기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 분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전 외교부 차관의 천영우 TV입니다. 천영우 TV가 오늘 올린 우리 전 수석의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정은 중퇴설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얼마나 어려우냐. CNN이 아니라 귀신이라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리얼타임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김정은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전했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은 게요, 2011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발표되기 전에 51시간 30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1시간 30분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죽은 것을 이 51시간 사이에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알았느냐 하면
단 한 나라의 정보기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미국도 몰랐습니다. 정보기관이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데 과연 자칭 북한 전문가라든지 기자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정우 수석 이야기는 CNN이 아니라 귀신이 나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모르냐? 천정우 수석 이야기는 김정은의 정보가 가장 큰 국가 기밀, 체제의 기밀인데 알만한 사람은 경호원, 의사, 친족 정도인데 아무리 많아도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수십 명은 일반 북한 주민들과는 접촉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정도는 어렵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유일하게 정보 감시로, 정보 통신을 통해서, 통신 감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국제 전화를 할 때, 또는 이메일을 보낼 때, 또는 스카이프 같은 걸로 대화를 할 때, 이럴 때는 해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과 같은 중요한 기밀을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언제 죽었느냐 하면 1994년 7월 9일 정오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7월 9일 정오 어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KBS에서 12시에 평양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12시를 켜보니까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김일성 사망은 그 전날 34시간 전에 즉 7월 8일에 죽었습니다. 7월 8일에 죽었는데 7월 9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요 34시간 사이에 어느 정보기관이 김일성 사망을 미리 알았느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우리 안기부가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때 김일성의 부인인 김성애가 외국에 나가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것이 안기부에서 감청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국제전화인 경우가 아니면은 어렵다. 이 천정우 수석의 주장은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수상하게 보는 게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배하는데 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무조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가볍게 다쳤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미리 참배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중병설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외부 언론이 김정은의 중태설을 가지고 계속 추측을 쏟아놓고 하면은 오히려 김정은에게 되말린다. 뭐냐 하면은 북한 당국이 만약 김정은이가 안전하다면은 건강이 좋다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 외국 언론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 언론이 얼마나 북한을 상대로 거짓 보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니 살았니 중태니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건 소설로 그냥 치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죽었다 또는 중태다 하는 이야기를 한 1000번쯤 하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나중에 맞아 떨어질지 모릅니다. 맞아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김정은의 신체 이상과 관계된 정보는 세계에서도 가장 얻기 힘든 것이고, 그 예가 바로 김정일의 사망을 어느 나라도 51시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중국도 북한의 통보를 받고 알아가지고 혹시 중국은 자신들 말고 미리 북한으로부터 김정일의 사망을 통보받은 데가 있느냐를 서로 알아보고 다녔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의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면은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궁금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가, 국정원에서 김정은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곽길섭이라는 분입니다. 김정은 전문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곽길섭 안보정론 TV에서 한 발언은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아마 나타날 때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무력 도발을 하면서 나타나든지, 예컨대 미사일 시험을 할 때 거기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대화의 제안을 하면서 나타나든지 극적 연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방 세계의 언론은 바보가 되고 극적 효과는 오히려 나빠진다. 도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 사태로 손발이 묶여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제의하는 선도발 후 대화 제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영우 수석이 또 하나 예를 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9.11 테러 이후에 2001년 이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에 들어가고 빈 라덴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뒤에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정보 수집하던 차에 결국 빈 라덴을 파키스탄의 독립가옥에서 사살하게 되는 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빈 라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면은 김정은이는 빈 라덴보다도 훨씬 더 비밀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잘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는 나중에 김정은한테 되말려 가지고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전영우 수석의 비판은 상당히 경청할 만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 군,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영우 TV를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